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도둑 세 가지 타입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자존감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자존감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자존감 도둑이 어떤 타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 타입은 무공감형입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공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가장 흔하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거 다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공감을 안 해주는 타입도 있지만 내가 잘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은 이상하게 공감을 못하는 타입도 있어요. 어떤 타입이냐면 과공감을 하는 타입이 그렇습니다. 내가 감정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 감정을 넘겨짚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이미 되게 화났겠다 라고 넘겨짚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화나지 않았거든요. 화났기보다는 슬픈 감정이 더 가까운데 상대방이 이렇게 감정을 넘겨짚게 되면은 내 감정을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공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에는 말 그대로 공감을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감정을 넘겨짚음으로써 내가 얘기를 못하게 하는 타입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타입은 이거는 굉장히 흔한 타입인데요. 약간의 폭력적인 타입이죠. 비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사실 비난과 비평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게 대안이 있는 비난인지 대안이 없는 비난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대안이 있는 비난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하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제안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한다면 그래도 이 친구가 내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고민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공감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은 내가 당연히 느낄 수도 있는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내 자존감을 굉장히 깎아먹게 돼요. 가장 이제 심하게 자존감을 깎아먹는 타입은 무반응입니다. 아까 무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공감을 하지 않는 거지만 어쨌거나 내가 하는 얘기에 반응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존감은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반응 자체가 없는 타입들이 있어요. 이런 타입들은 의외로 가족분들 중에 꽤 많습니다. 사실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타입의 타인은 만날 일도 없고 만나더라도 내가 먼저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런데 가족 또는 아주 가까운 연인 같은 경우에 종종 무반응 형태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 보이든 심지어 자해를 하든 눈물을 흘리든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큰 상처를 받고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요. 가족이더라도 관계를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억지로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내려놓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무공감, 그리고 대안 없는 비난, 그리고 무반응, 이 세 가지 타입 모두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발견되는 타입의 자존감 도둑들입니다. 이 자존감 도둑들이 훔치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막는다는 거 있어요. 이분들이 떠나면은 그 빈자리를 더 좋은 사람들이 채워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해지죠. 내가 어울려 노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날 이제 행동을 하는 것도 조금은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친구가 나에게 다가올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나에게 자존감을 뺏는 분들은 그 자존감을 뺏어서 본인이 자존감을 보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존감 뱀파이어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거리를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리를 두고 약간의 외로움을 견디시면서 새로운 사람을 채워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감을 훔쳐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